서울 신림동의 좁은 골목길, 쇠락한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만순의 중화요리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빛바랜 간판 아래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겨움을 자아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소한 기름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멈추게 했죠. 어서 오세요. 박만수 사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죠. 차분하게 면을 뽑고 웍에서 불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무용가의 춤사위처럼 우아하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짜장면이요.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제 손녀를 대하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민지야. 오늘은 특별히 군만두도 하나 서비스로 줄게. 이런 광경은 만순의 중화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슬그머니 만두를 더해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들어주던 박만수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의 눈빛이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칼을 다루거나 문 밖의 움직임을 살필 때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는 눈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저 나이든 사장님의 꼼꼼한 성격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저녁 무렵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박만수 사장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물들이는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됐어. 중얼거림과 함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동네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오랜 친구이자 옆 골목 두부가게 주인 최동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색이 창백했죠. 만수야. 최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가게 접어야겠어. 왜 갑자기 그러는 건가? 박만수 사장님이 찻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말 못하겠어. 그냥 더 이상 여기서 장사할 수가 없어. 최동철 씨는 차를 받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네. 떠나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만수 사장님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죠. 밤이 깊어진 후 박만수 사장님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하나가 있었죠. 사진첩을 열어보려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과거와 마주하기가 두려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한숨과 함께 사진첩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모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검은 그림자들이 그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로 신림동의 작은 짜장면집과 그 주인장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른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소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야밤에 상가 셔터에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는 이야기들이 골목을 떠돌았죠. 박만수 사장님은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평소 활기찼던 골목이 묘하게 조용했고 지나가는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안녕하세요, 만수 사장님. 옆 골목 문구점 주인 이정숙 씨가
평소보다 초췌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 무슨 일 있어요? 박만수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가게에 손님처럼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장사하려면 돈을 내라더군요. 박만수 사장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숙했던 그 긴장감이 다시 몸속에서 꿈틀거렸죠.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네요. 다들 겁이 나서. 이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골목 안쪽 정육점은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과일 가게는 밤사이 물건들이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게도 당하는 거 아닐까요? 박만수 사장님의 오랜 단골 손님인 박영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묵묵히 짜장면을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경험으로 보건대 이건 단순한 동네 깡패들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박만수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 귓가에 거슬렸죠. 아저씨,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신세 좀 지시죠. 가게 장사 잘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남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난 그저 짜장면이나 파는 늙은이입니다. 그런 복잡한 일은 모르죠.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하는 말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던진 말이 박만수 사장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박만수 사장님은 그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오래전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적어둔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직은 아니야. 박만수 사장님은 수첩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묻어둔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박만수 사장님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동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박만수 사장님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죠. 며칠 뒤 동네는 더욱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시장 골목이 한산해졌고 해질녘이면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짜장면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녁 8시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박만수 사장님의 귀에 거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왔던 조선족 건달들이 이번에는 5명으로 늘어나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말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천천히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난 그저 짜장면이나 파는 늙은이라고 했을 텐데요. 아이고, 이 아저씨가 아직도 건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의 그릇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박만수 사장님의 호흡이 살짝 거칠어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숙했던 전투 본능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죠. 손님,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다고요? 또 다른 건달이 앞으로 나서며 박만수 사장님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었을 움직임이 일어났죠. 박만수 사장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순식간에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했던 제압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죠. 으악!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건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에이, 이 노인네가 뭐야? 박만수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짜장면집 사장님이 아닌 30년 특수부대 경력의 베테랑 요원의 눈빛이었죠. 젊은이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죠.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일으키며 한 건달이 이를 갈듯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아세요? 우리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고요. 이 일은 형님들에게 다 보고할 겁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는 건달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주방으로 돌아와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박만수 사장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죠.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겠구나. 박만수 사장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 속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펼쳤죠. 손가락이 몇 개의 번호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김참모. 나 박만수야. 박만수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 만수야. 무슨 일이야? 우리 동네가 위험해. 박만수 사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만 더 도와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만수 사장님은 오래된 군용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이었죠. 뚜껑을 열자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이 먼지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0년 여름 휴가 나온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당시 북파공작원 교관이었던 박만수 사장님은 젊은 대원들 사이에서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때가 벌써 30년도 더 지났나? 사진을 넘기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한기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영하 20도의 강원도 산중에서 이틀 동안 생존 훈련을 하던 때였습니다. 대원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죠.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작전 기록을 담은 비밀 문서였죠. 페이지를 넘기자 각종 암호와 작전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박만수 사장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맨손 전투 훈련을 하던 날들,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던 시간들, 그리고 실전에서 마주했던 위험한 순간들까지. 특히 1993년 겨울의 그날은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적진에 잠입했다가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죠. 박만수 사장님은 그날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랐는데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박만수 사장님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김찬모였죠. 만수야, 내 동네 상황 알아봤어. 생각보다 심각해. 김찬모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네 조직이 아니야. 조선족 마피아와 연결된 큰 조직이라고 해. 박만수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됐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대. 경찰도 골치를 앓고 있는 사건이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찬모가 다시 입을 열었죠. 만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아직 연락이 되는 옛날 대원들이 몇 명 있거든. 박만수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죠. 총성이 울리던 그날의 기억, 동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끝나지 않는 악몽들. 다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박만수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니면 누가 그 동네를 지키겠어? 김찬모의 말에 박만수 사장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이 동네가 이제는 누군가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게 실감났죠. 시간을 좀 줘. 박만수 사장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박만수 사장님의 눈에 거리 건너 문구점이 보였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이정숙 씨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하나둘 떠나가는 상인들, 두려움에 떠는 이웃들의 모습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는 건가. 박만수 사장님은 트렁크에서 꺼낸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웃들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박만수 사장님의 마음속 고민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신림동 골목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여느 때처럼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들었어요? 옆 건물 세탁소 주인 김영철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에 시장 안에 있는 철물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더군요. 박만수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박정호 씨였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대요. 박정호 씨가 거절하니까 새벽에 가게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유리창은 물론이고 안에 있던 공구들까지 다 망가뜨렸대요. 박만수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잡았습니다. 양파를 써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차 2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형사들이 철물점 앞에서 이리저리 살피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과일가게 최송희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나 뭐라나. 결국 우리만 당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족 건달들이 이번에는 대여섯 명이 무리지어 나타났죠.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이 동네가 자신들의 것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죠. 여기 식당 주인 노인네 어디 있어? 한 건달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짜장면집 사장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내가 여기 주인입니다만. 아저씨, 우리 형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건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만수 사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철물점 박정호 씨 일도 당신들이 한 거요? 건달들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게요? 신고라도 하실 건가요? 박만수 사장님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특수부대 출신다운 위압감이 느껴졌죠. 아니, 신고 같은 건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순간 박만수 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건달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거친 태도로 바뀌었죠. 이봐요,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내가 누군지는 당신들이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른 건달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만수 씨, 그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성격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박만수 사장님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 선택은. 박만수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의 손이 주방 앞치마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 김참모에게 받은 전화가 들어 있었죠.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오래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전쟁이 다시 한번 그의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박만수 사장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군용 트렁크 속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참모입니까? 박만수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야겠습니다. 1시간 후 동네 뒷산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만수 사장님의 옛 전우 김철수 참모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죠. 만수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김철수 참모가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동네 깡패가 아니야. 중국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 박만수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네 상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 김철수 참모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었죠. 이건 내가 경찰청 수사과에 있는 후배한테 받아온 자료야. 조직의 전체 구조와 주요 인물들 정보가 다 들어있어.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이미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상인들을 괴롭혀왔고 그 배후에는 중국 마피아와 연결된 큰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규모의 조직이었다니. 박만수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마. 우리 옛날 대원들 몇 명이 아직 현역으로 있어. 다들 너 돕겠다고 했어.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 사장님과 김철수 참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가온 사람들은 특수부대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만수 선배님, 강동철 전 대위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뒤로 3명의 옛 동료들이 더 있었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특수부대원의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이 이제 다시 한번 뭉치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박만수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그동안 뭘 해왔습니까? 이동호 전 중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되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이기로 했죠. 먼저 조직의 돈줄부터 찾아내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박만수 사장님은 달라진 마음가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주방에서 면을 뽑으며 특수부대 시절 배웠던 잠입 기술과 전투 기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만수 사장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의 그 중년 남자가 이번에는 더 많은 수하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박만수 씨,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만수 사장님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서 있는 건 짜장면집 노인이 아닌 30년 특수부대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시작하시죠. 경찰청 수사과의 정보망을 통해 조직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참모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동네 폭력배가 아닌 중국 마피아와 연결된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핵심 인물입니다. 김철수 참모가 한 장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번 박만수 사장님의 가게를 찾아왔던 중년 남자였죠. 왕리창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건너와 이곳에 조직을 만들었죠. 박만수 사장님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를 노린 이유가 뭡니까? 신림동은 시작에 불과해요. 강동철 전 대위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미 서울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서울 전역의 상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때 이동호 전 중위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첩보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오늘 밤 대규모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상인들의 가게는 모조리 부수고 강제로 보호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네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겠군요. 특수부대 출신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은밀히 대기하기 시작했죠. 만수야, 이거 받아. 김철수 참모가 작은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시장 곳곳에 잠복해 있을 테니 신호만 주면 즉시 움직일 수 있어. 해가 저물고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듯했죠. 오직 박만수 사장님의 짜장면집만이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왕리창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20여 명의 조직원들이 따랐죠. 박만수, 아직도 영업 중이시네요? 왕리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늘로 이 동네는 우리 것이 됩니다. 조용히 물러나실까요? 아니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만수 사장님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순식간에 주변에 숨어있던 특수부대 출신 동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골목 양쪽에서 경찰 특공대원들도 나타났죠. 조직원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왕리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악행은 없을 겁니다. 순간 한 조직원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박만수 사장님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30년 전 특수부대에서 익힌 기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순식간에 그 조직원을 제압했습니다. 이럴 수가. 왕리창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했고 조직원들은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철 전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죠.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요. 시장 곳곳에 숨어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동이 교차했죠. 마침내 공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림동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조선족 마피아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수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문구점 주인 이정숙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박만수 사장님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리창이 이끄는 조직은 이미 서울 곳곳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상인들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중국 본토까지 이어져 있었고 국제수사망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동철 전 대위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옆에서 거들었을 뿐인데 선배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주셨죠. 박만수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웃들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림동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떠났던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만순의 짜장면집은 이제 단순한 중국집이 아닌 동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란다. 지금의 나는 그저 짜장면 만드는 할아버지지. 하지만 상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진정한 모습을,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용맹한 전사의 모습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는지를. 어느 날 저녁 김철수 참모가 찾아왔습니다. 만수야,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다. 박만수 사장님은 주방에서 면을 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지.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무슨 뜻이야? 이웃들을 지키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박만수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총은 내려놓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야. 가게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활기찬 인사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박만수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전장이라고. 자, 이제 짜장면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손님이 들어오자 박만수 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신림동 골목에는 전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어있는 영웅 이야기. 70대의 나이에도 이웃을 위해 용감히 일어선 짜장면집 사장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와 함께 박만수 사장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면을 뽑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의로운 용기일 것입니다.